의사의 목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집니다. 조직 검사 결과 유방암 2기입니다. 미정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석호는 울지도 놀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석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좀 쉬게 되겠네.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미정은 석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암 진단을 받았는데 쉬게 된다고요? 그날 밤 서재에서 석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예상보다 빨리 됐어요. 전화 너머로 이어지는 말. 이참에 정리하죠. 미정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내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암보다 무서운 건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평일 아침이었습니다. 미정은 남편 석호의 양복을 다리미로 조심스럽게 눌러다렸죠. 옷걸이에 깔끔하게 걸어두고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고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으면서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미정은 이 집에서 이 시간에 늘 같은 일을 했어요. 남편의 양복을 다리고 커피를 내리고 아침밥을 차리는 일. 그게 미정의 아침이었죠. 딸 유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따로 살게 된 뒤로는 이 집엔 미정과 석호 둘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미정은 매일 아침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거실로 나온 석호는 넥타이를 매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선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석호는 화면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내려보기 시작했죠. 미정이 커피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와요. 유진이가 집에 온대요. 석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오늘 저녁은 안 돼. 회의 있어. 또요? 요즘 회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석호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회사 일이 그렇잖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대답은 뻔했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석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죠. 미정은 부엌 문 뒤에 서서 슬쩍 귀를 기울였습니다. 석호가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미정은 멀리서 석호의 손가락 움직임을 지켜봤죠. 석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정이 언제 본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였어요. 석호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죠. 다녀올게. 석호는 짧게 인사를 던지고 문을 닫았어요. 미정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선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미정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방금 전 석호의 표정만 맴돌았죠. 그 미소는 무엇이었을까요? 미정은 석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석호는 가끔 급하게 나가면서 가방을 두고 가곤 했죠. 미정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안에 뭐가 이렇게 많은 걸까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과 수첩, 그리고 명함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미정은 천천히 서류를 꺼내보기 시작했죠. 회의록, 계약서, 견적서, 회사 일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상한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장례식장 견적서였습니다. 미정의 손이 멈췄어요. 종이를 들어 자세히 들여다봤죠. 상단에는 서울의 한 대형 장례식장 이름이 적혀 있었고 하단에는 항목별 금액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장례용품, 빈소대관료, 음식 비용, 그리고 맨 아래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미정. 미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미정. 그건 미정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왜 석호의 가방 속에 미정의 이름이 적힌 장례식장 견적서가 들어있는 걸까요? 미정은 손을 떨며 종이를 다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제자리에 놓았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석호는 예상대로 늦게 들어왔어요. 10시가 넘어서였죠.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석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호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미정이 물었어요. 회의 끝났어요? 석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대답했습니다. 응. 길었어. 저녁은 먹었어요? 먹었어. 석호는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 곧장 서재로 들어갔어요. 미정은 석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무언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미정은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미정은 생각했죠. 장례식장 견적서, 내 이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석호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미정이 모르는 일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석호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아침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정은 석호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죠. 석호가 샤워하는 동안 미정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죠. 미정은 석호의 생일을 눌렀어요. 틀렸습니다. 유진의 생일을 눌렀죠. 역시 틀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 시도에서 미정은 결혼기념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열렸어요. 미정은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대화방 이름은 서연이었어요. 미정은 대화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오늘 2시 병원 끝나면 바로 갈게요. 기다릴게요. 오빠.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 누가 병원에 가는 걸까요? 그리고 서연은 누구죠? 미정은 더 위로 올라가 대화 내용을 읽었어요. 그 속엔 석호와 서연이 주고받은 달콤한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석호가 곧 나올 거예요. 미정은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숨을 고르며 커피를 컵에 따랐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컵이 덜컹거렸죠. 석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어요. 미정은 웃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여보, 커피요. 석호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들며 말했죠.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저녁 신경 쓰지 마. 알았어요. 미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석호는 문을 나섰어요. 미정은 창문으로 석호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가 사라지자 미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정은 생각했죠.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미정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석호에게 물어볼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답답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미정은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왼쪽 가슴에 작은 멍울이 만져졌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나가겠거니 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멍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불안해졌죠.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유방암의 초기 증상이라는 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병원 예약을 잡았어요. 석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다녀오기로 마음먹었죠. 검사를 받고 괜찮다는 말을 듣고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미정은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주변엔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많았죠. 모두들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을 꼭 쥐고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죠. 한미정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이름표엔 정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호는 미정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미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민호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물었어요.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나요? 가슴에 멍울이 만져져서요. 왼쪽이요.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찰을 시작했어요. 미정은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죠. 정민호는 멍울을 만져보고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미정은 검사실로 이동했어요. 차갑고 어두운 방에서 미정은 누워서 검사를 받았죠. 일주일 후 미정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미정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미정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한미정님, 이름이 불렸습니다. 미정은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정민호는 이번엔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미정은 그 표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좋은 소식은 아니구나. 정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방암 2기입니다. 미정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유방암 2기. 그 단어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죠. 정민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치료는 가능합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완치율이 높은 편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미정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암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미정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보호자분과 함께 오시는 게 좋겠어요. 치료 계획을 상의해야 하거든요. 정민호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 석호를 데려와야 하는구나. 미정은 진료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미정은 휴대폰을 꺼내 석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병원인데 올 수 있어요? 석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냥 와줘요. 부탁이에요. 석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지금 갈게. 1시간 후 석호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미정은 로비에서 석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석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때문에 불러낸 거야? 미정은 석호의 손을 잡았어요. 같이 들어가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둘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정민호는 석호를 보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다시 설명을 시작했죠. 유방암 2기. 치료 가능. 수술과 항암 치료. 정민호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미정은 석호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석호는 울지 않았어요. 놀라지도 않았죠.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것처럼요. 미정은 그 표정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정민호의 설명이 끝나고 석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쉬게 되겠네요.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요. 미정은 석호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인가요? 암 진단을 받았는데 쉬게 된다고요? 석호의 표정엔 걱정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병원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석호는 운전석에, 미정은 조수석에 앉았어요. 집으로 가는 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석호는 왜 저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석호는 곧장 서재로 들어갔어요. 미정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재에서 석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미정은 조용히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석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서연 씨, 예상보다 빨리 됐어요. 이참에 정리하죠.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리?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요? 석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처럼요. 미정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미정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암보다 더 무서운 건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밤새 석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미정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석호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미정에게 말했어요. 오늘 병원비 계산하러 가야 하지 않아? 내가 회사 끝나고 같이 갈게. 아니요. 혼자 다녀올 수 있어요. 석호는 잠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럼 영수증 챙겨와. 석호가 집을 나서고 미정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원무과 창구에서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치료계획서와 예상 비용이 적힌 종이었죠. 미정은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항암치료비. 금액이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미정이 놀란 건 금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죠. 윤석호 대표 마이너스 보험 청구 서류 첨부. 미정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보호자분께서 먼저 연락 주셨어요. 보험 청구하실 거라고 하셔서 서류 준비해 드렸습니다. 언제요? 이틀 전이요. 진단 결과 나온 당일에 전화 주셨어요.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단 결과가 나온 당일. 그날 석호는 미정과 함께 병원에 왔었어요. 진료실에서 정민호의 설명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날 석호가 따로 병원에 전화를 했다는 건가요? 서류는 벌써 떼셨나요? 네. 보호자분께서 가져가셨어요.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원무과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석호는 왜 미정 몰래 보험 서류를 챙긴 걸까요? 그것도 진단 결과가 나온 바로 그날에요. 마치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정은 석호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죠. 회사 서류, 명함, 수첩.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미정은 멈췄어요.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미정은 파일을 꺼내 펼쳤죠.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암보험 가입 증서,
미정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가입 시기는 3년 전. 보험금은 5천만 원. 미정은 이 보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석호가 미정 몰래 가입한 거였죠. 그 아래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보험금 청구 신청서. 이미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석호의 서명까지 되어 있었죠. 날짜는 바로 어제. 진단 결과를 받은 다음 날이었어요. 미정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석호는 미정이 암에 걸리기를 기다렸던 걸까요? 아니면 암에 걸릴 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미정은 파일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나왔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석호를 지켜봤어요. 석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미정과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석호가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금방 올게. 석호는 재킷을 입고 나갔어요. 미정은 창문으로 석호의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석호의 서재로 다시 들어갔죠. 책상 위엔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석호가 깜빡하고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미정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스케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회의, 약속, 출장. 그런데 오늘 날짜에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죠. 오후 7시 마이너스 영락 장례식장 상담. 미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상담. 석호는 지금 장례식장에 간 거예요. 미정은 수첩을 덮고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죠. 택시를 타고 영락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미정은 손을 떨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장. 석호는 왜 거기에 간 걸까요? 설마 미정의 장례를 준비하는 건 아니겠죠?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미정은 로비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석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석호는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정은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죠. 석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빈소는 작은 걸로 하고요. 가족장으로 진행할 겁니다. 예약금은 언제 입금하시겠어요? 내일 바로 할게요. 날짜는 아직 모르니까 일단 대기로 해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석호는 서류를 받아 확인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서명했죠. 미정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석호는 미정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마치 미정이 곧 죽을 것처럼요. 아니, 어쩌면 석호는 미정이 죽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미정은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가로등 아래 서서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보였습니다. 미정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 사람 나보다 내가 먼저 죽을 줄 아나 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호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석호와 맞서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할 순 없어요. 암보다 무서운 건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미정과 석호 사이엔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미정은 그날 이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석호가 눈치채지 못하게요.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고 집안일을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론 계속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석호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정은 석호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석호를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창밖으로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석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젊은 여자가 함께 걸어 나왔죠. 긴 머리에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 미정은 그 여자를 기억했습니다. 몇 년 전 회사 송년회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석호의 비서라고 소개받았죠. 이름은 서연. 둘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뒤를 따라갔어요. 주차장 입구에서 멈춰서서 미정은 기둥 뒤에 몸을 숨겼죠. 석호와 서연이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둘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거리가 있어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은 보였습니다. 서연이 울고 있었어요. 석호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죠. 미정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앱을 켰어요. 차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죠. 다른 차들 사이로 몸을 숨기며 미정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부장님, 이제 진짜 그만하자고 했잖아요. 부인분 아프시잖아요. 석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미 끝난 여자야.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보험금까지 노리시는 거예요? 서연 씨, 당신은 몰라도 돼. 그냥 조용히 있어. 저 못 그래요. 양심이 있는데 어떡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쩔 건데? 나한테 받은 거 다 토해낼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석호가 다시 말했죠. 지금까지 내가 챙겨준 게 얼마인데. 아파트 계약금, 차가, 명품 가방. 다 내가 준 거잖아. 알아요. 그럼 입 닫고 있어. 일 끝나면 다 정리해 줄게. 석호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서연은 차 안에 혼자 남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정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뛰었죠. 석호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겼어요. 이미 끝난 여자. 보험금. 일 끝나면 정리.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석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끝난 여자. 미정은 석호에게 이미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집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석호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집에선 말이 없었죠.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정이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서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어요. 미정은 서연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둘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죠. 서연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미정이 먼저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들을게요.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부장님이 암보험 조작하셨대요. 사모님 명의로 3년 전에 가입하시고 이번에 암 진단 나오니까 청구하시려는 거예요. 미정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죠. 그리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례식장도 예약하셨어요. 사모님 장례식을요. 미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저도 공범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미정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울먹이며 말했죠.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부장님 고발할 거예요. 증거도 있어요.
증거요? 부장님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요. 보험금 얘기하신 거랑 장례식장 예약 확인 문자. 다 저한테 와요. 제가 비서니까요. 미정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진심이었어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석호가 알면 괜찮아요. 어차피 끝낼 생각이었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정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집을 나갔습니다. 미정은 창문으로 서연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뉴스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사고 현장이 비치고 있었어요. 기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젯밤 강남대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30대 여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사고 차량이 보였어요. 그리고 얼굴 사진이 떴죠. 서연이었습니다. 미정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죽었어요. 미정을 찾아온 다음 날 사고로 죽었습니다. 우연일까요? 뉴스는 계속됐어요. 경찰은 브레이크 고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죠. 어제 본 그 불안한 눈빛. 이제 서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가지고 있던 증거도 사라졌어요. 서연의 죽음 이후 미정은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석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서연의 사고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서연의 죽음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석호가 관여한 걸까요? 브레이크 고장.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미정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민호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미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선생님, 제 검사 기록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정민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켰죠. 하지만 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기록이 일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네. 조직검사 원본 결과가 없네요. 사본만 남아 있습니다. 미정은 정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단서는 누가 받아갔나요? 정민호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다 작게 한숨을 쉬었죠. 윤석호 대표님이 직접 받아가셨습니다. 환자분 동의 없이요.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석호가 미정 몰래 진단서를 가져갔어요. 원본 검사 기록까지 손을 댔죠.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암 진단 확실한 건가요? 정민호는 미정을 바라봤어요. 불편한 표정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직 검사 결과를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먼저 결과를 받아가셨거든요. 그럼 제가 정말 암 환자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모든 걸 깨달았어요. 암은 조작이었습니다. 석호가 검사 결과를 조작해서 미정을 암 환자로 만든 거예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요. 미정은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석호는 치밀했어요. 진단서를 조작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장례식장까지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서연까지 제거했죠.
이제 미정만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미정은 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하기로 했어요. 석호가 미정의 죽음을 원한다면 죽은 척 해주는 거죠.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호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연결됐죠. 환자 한미정인데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응급실로 가야 할까요? 어떤 증상이신가요?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 통증이 심합니다. 의사는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했어요. 미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석호에게 문자를 보냈죠. 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상태가 안 좋아요. 석호는 1시간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갈게. 미정는 웃음이 나왔어요. 나중에 오겠다고요. 아내가 응급실에 간다는데 나중에 온다고요. 석호는 미정이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응급실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딸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죠. 유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아빠한테는 비밀인데. 유진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괜찮아. 엄마 믿어줘.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미정은 유진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유진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정이 차근차근 설명하자 유진도 동의했죠. 엄마를 믿기로 한 거예요. 며칠 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석호 대표의 부인이 위독하다는 소문이었어요.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죠. 미정이 유진을 통해 흘린 소문이었습니다. 석호는 그 소문을 듣고도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늦게 들어왔죠. 미정은 석호를 지켜봤습니다. 석호의 얼굴엔 기대감 같은 게 묻어났어요. 이틀 뒤 미정은 집을 나왔습니다. 큰 가방 하나만 들고요. 유진의 집으로 갔어요. 유진은 엄마를 꼭 안았죠. 엄마, 정말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 엄마 계획대로만 하면 돼. 미정은 유진의 집 작은 방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에게 다음 단계를 지시했어요. 유진은 병원에 전화를 걸어 엄마가 사망했다고 거짓으로 알렸습니다. 물론 정민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뒤였죠. 정민호는 미정의 계획을 듣고 협조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가 나갔습니다. 지역 뉴스의 부고 코너였어요. 대한건설 윤석호 대표의 부인 한미정 씨가 투병 끝에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석호는 거실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드디어 끝났다는 표정이었죠. 석호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 끝났어요. 내일 뵙죠. 석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보험금 청구서를 꺼냈어요. 이미 작성해둔 서류였죠. 석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한편 유진의 집에서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죽은 여자의 복수가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빈소엔 미정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하얀 국화꽃이 사진을 둘러싸고 있었죠. 석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석호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감정했어요. 유진도 빈소에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유진의 눈은 계속 석호를 지켜보고 있었죠. 석호는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조문객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석호는 빈소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끝에서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시작했죠. 유진은 멀리서 석호를 지켜봤습니다. 네, 장례는 내일 끝나요. 그 다음 주에 뵙죠. 서류는 준비됐어요. 석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도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빈소엔 석호와 유진만 남았어요. 석호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아, 넌 먼저 들어가. 나는 여기 좀 더 있다가 갈게. 아빠는 안 힘드세요? 유진이 물었어요. 석호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가봐. 유진은 빈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며 석호를 지켜봤죠. 석호는 유진이 사라지자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끝났네. 서연만 없으면 완벽했을 텐데. 석호는 서연을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살아있었다면 함께 이 순간을 나눴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없었죠. 석호는 잠시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었죠. 석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빈소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죠. 운전하는 내내 석호의 얼굴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석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정이 없는 집. 석호는 신발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석호는 멈춰섰습니다. 분명 끄고 나왔는데요. 석호는 리모컨을 찾으려 했죠. 그때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검은 화면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천히 얼굴이 떠올랐죠. 석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 얼굴은 미정이었어요. 미정이 화면을 통해 석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윤석호 씨, 제 장례는 잘 치르셨나요? 석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뭐죠? 미정은 죽었는데요. 어떻게 화면에 나타난 거죠? 미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당연해요. 죽은 사람이 말을 거니까요. 근데 한 가지 착각하신 게 있어요. 미정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그 관 속엔 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들어 있었어요. 석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파에 부딪혀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화면 속 미정은 차분한 표정으로 석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당신이 뭘 했는지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류가 나타났어요. 암보험 가입 증서. 미정의 이름으로 된 보험 증서였죠. 화면엔 가입 날짜와 보험 금액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3년 전 당신은 제 이름으로 암보험에 가입했어요. 제 도장을 위조해서요. 그리고 기다렸죠. 제가 정말 암에 걸리기를요. 다음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서류였어요.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 하지만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조작된 흔적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단서를 조작했죠. 정민호 선생님의 증언이 있어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정민호가 나타났어요. 정민호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죠. 윤석호 대표는 환자 동의 없이 검사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원본을 조작한 정황이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석호는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저앉았죠. 화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주차장 영상이었어요. 석호와 서연이 차 안에서 대화하는 장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미 끝난 여자야. 석호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 화면은 계속 재생됐죠. 보험금까지 노리시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석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건 녹음됐으면 안 되는 대화였는데요. 화면이 다시 미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정은 석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서연 씨를 죽였죠. 브레이크를 조작해서요. 당신 회사 정비소 CCTV 영상도 확보했어요. 사고 전날 밤 서연 씨 차를 만진 사람이 있더군요. 석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다가가 전원을 끄려 했어요. 하지만 꺼지지 않았죠. 미정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지금 경찰에 전달되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사에도요. 내일 아침이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윤석호가 누군지를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석호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미정은 살아있었고 모든 걸 알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석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 석호는 그 여자를 알아봤어요.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석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석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정을 쳐다봤죠. 당신 죽었잖아.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석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죠. 죽은 척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걸 보여준 거죠. 미쳤어? 장례식까지 치렀잖아. 석호가 소리쳤습니다. 미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빈관이었어요. 유진이가 도와줬죠. 정민호 선생님도요. 모두 당신이 뭘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석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파에 부딪혀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죠.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미정은 석호 앞에 섰습니다.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저를 죽이려 했을 때부터 이미 끝난 거예요. 보험금 조작, 진단서 위조, 서연 씨 살해. 모든 증거가 있어요. 증거? 무슨 증거? 석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미정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이 안에 다 있어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당신이 한 모든 것들이요. 석호는 벌떡 일어나 미정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서너 명이 거실로 들어왔죠. 윤석호 씨 보험 사기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석호는 양팔을 뻗어 경찰을 막으려 했어요. 잠깐, 이건 오해예요.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십시오. 진술은 서에서 받겠습니다. 경찰관이 석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석호는 몸부림쳤어요. 고개를 돌려 미정을 노려봤죠. 미정아, 당신이 이럴 거야? 우리 25년을 함께 살았잖아. 미정은 석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25년이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보험금 탈 수 있는 도구였죠. 석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사랑했다면 제 죽음을 계획하지 않았겠죠. 미정의 말에 석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관이 석호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쇠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미정아, 저 여자가 죽었잖아. 부고도 났고 장례식도 했어. 어떻게 그 영상이 나올 수 있어? 석호가 소리쳤습니다. 경찰관들이 석호를 현관 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때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베일을 쓴 여자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석호는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벌렸죠. 경찰관들도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베일을 쓴 여자는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베일을 벗었어요. 미정의 얼굴이 드러났죠. 똑같은 미정. 두 명의 미정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석호는 눈을 크게 떴어요. 뭐야? 베일을 벗은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셨어요? 저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석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미정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두 명이 있는 거죠? 먼저 있던 미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유진이에요, 아빠. 엄마 옷을 입고 있었죠. 유진은 가발을 벗었습니다. 긴 머리가 쏟아져 내렸어요. 석호는 비틀거렸죠. 딸이었습니다. 유진이 미정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미정이 석호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베일을 완전히 벗고 석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다만 당신의 거짓말이 죽었을 뿐이에요. 석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경찰관들이 양쪽에서 석호를 붙잡았어요. 석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증거가 없어. 당신들이 뭘 안다고. 증거요? 미정은 휴대폰 화면을 석호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녹음 파일 목록이 떠 있었어요. 석호와 서연의 대화, 석호가 장례식장에서 한 통화, 석호가 서재에서 나눈 대화들. 모든 게 녹음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것도요. 미정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석호의 회사 정비소. 밤에 누군가 서연의 차를 만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석호였어요. 석호는 화면을 보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죠. 경찰관이 석호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석호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갔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엔 미정과 유진만 남았습니다. 유진은 엄마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미정은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서웠던 시간이었죠. 남편을 믿었던 시간, 남편에게 배신당한 시간, 그리고 복수를 준비한 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엄마가 용감하셨어요. 유진은 엄마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밖엔 경찰차가 떠나고 있었습니다. 석호를 태운 차였죠. 미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유진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침이 올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요. 6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미정도 변했죠. 더 이상 서울에 살지 않았습니다.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내려왔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었어요. 바다가 보였죠. 파란 하늘과 반짝이는 바다. 미정은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숨이 편안하게 쉬어졌어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미정이 직접 운영하는 작은 카페였어요. 간판에는 새로 핀 인생이라고 적혀 있었죠. 미정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죽을 뻔했던 인생이 다시 피어났다는 뜻이었어요.
카페는 아담했습니다. 테이블 5개, 창가 쪽으로 긴 의자 하나. 벽에는 미정이 찍은 바다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조용하고 포근한 공간이었죠. 미정은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두를 갈고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었어요. 커피 향이 카페 안을 가득 채웠죠. 미정은 그 향을 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었어요. 미정은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주문을 받았죠. 어서 오세요. 사장님, 오늘도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바다 보러 오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미정은 손님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석호와 살 땐 늘 집안에만 있었죠.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거의 없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정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어들고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미정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허브차였죠. 미정은 차를 홀짝이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들어왔어요. 큰 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죠. 엄마, 유진아, 왔구나.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을 안았습니다. 유진은 엄마를 꼭 껴안았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일은 잘 돼가? 네.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정신없어요. 유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정이 커피를 내려 건넸어요. 유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죠. 엄마, 오늘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 아빠 회사요. 완전히 망했대요. 파산 절차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은 손을 멈췄습니다. 석호의 회사. 한때 석호가 자랑스러워하던 회사였죠. 하지만 이제 그것도 사라진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를 묻는 거야. 유진은 엄마를 바라봤어요. 미정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할 뿐이었죠. 엄마는 안 힘들어요? 그래도 2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힘들었지.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유진아,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 서로 아끼고 존중해야 사랑인 거지. 한쪽만 주고 한쪽은 받기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계속 말했어요. 엄마는 25년 동안 주기만 했어. 내 시간도, 내 꿈도, 내 삶도 다 석호한테 줬지. 근데 석호는 뭘 줬을까? 아무것도 없더라. 오히려 엄마를 죽이려고 했잖아. 엄마,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도 따라 웃었어요. 둘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카페 일을 도와줬어요.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죠. 미정은 주방에서 내일 쓸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여기 살면서 행복해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손을 멈추고 유진을 바라봤어요. 응, 행복해. 진짜로. 뭐가 제일 좋아요? 아침에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거.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선택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잖아. 유진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미정도 딸을 안았어요. 따뜻한 순간이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카페 위층 작은 방에서 잤어요.
미정은 카페 문을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죠.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별이 하늘에 가득했죠. 미정은 모래사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야 숨을 쉬겠네요. 미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바닷바람이 폐 속으로 들어왔죠.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미정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석호와 살던 집, 불안했던 날들, 죽음을 준비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이제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았어요. 석호는 지금 감옥에 있을 거예요. 보험 사기와 살인 교사로 기소됐죠.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더 이상 석호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석호는 미정의 삶에서 사라진 사람이었죠. 미정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죠. 삶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다시 밀려오는 것.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숨 쉬는 거예요.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어요. 죽음을 준비하던 여자가 결국은 삶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삶을요. 미정은 천천히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올라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죠. 내일 아침이면 또 해가 뜰 거예요. 그리고 미정은 또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바다를 바라볼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미정은 살아갈 거예요. 이제는 미정만의 인생으로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